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되는 지식수풀 최기자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10대 중 60%가 스시, 즉 초밥을 한국의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중일 3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떠올려보면 한국은 김치, 비빔밥, 불고기, 중국은 딤섬, 마파두부, 북경 오리, 일본은 스시, 나토, 사시미 등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글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대표 요리로 꼽히는 스시가 국적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대체 미국 10대들은 어떻게 배우고 뭘 먹었길래 저런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린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상스쿨에서 해당 글의 출처를 알아보니 놀랍게도 일본의 라쿠텐 인포시크 뉴스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1050명을 대상으로 간장, 라면, 초밥, 주먹밥, 생선회, 불고기, 두부, 튀김 이 8가지에 대해 어느 나라의 음식인지 질문했는데 그 결과는 일본인들의 기대와 달리 참담했습니다. 간장에 대해선 약 60%가 중국과 한국의 음식이라 답했고 라멘도 과반수가 한국 요리라 답하면서 라멘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10대 미국인 중 절반이 넘는 60%가 일식의 대표 주자라 손꼽히는 스시를 한국의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글에 우리 네티즌들은 서양은 그때그때 유명한 동아시아 나라의 걸로 생각하나 보다. 일본이 열받았으니 됐다. 그냥 초밥도 우리 거 하자 등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우리나라에 갈비를 두고 일본과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비를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가루비인데 일본 맥도날드가 일본을 대표하는 버거로 가루비 맥을 소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에 굽는 고기 요리를 보통 야키니쿠로 통칭하기 때문에 가루비 맥이란 표현은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또 일본의 언어에서 기무치나 마코리처럼 외래어는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루비를 가타카나가 아닌 히라가나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더했죠. 물론 표기에 있어서 오류가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본인 특유의 음습함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들은 자꾸만 우리의 음식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려고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일례로 최근 들어 일부 일본인들이 SNS를 통해 김치볶음밥은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마 김치만큼은 우기기 어려웠는지 김치는 한국 거, 그렇지만 김치를 볶은 생각을 한 건 일본이 처음이니 김치볶음밥은 일본 거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타국의 신문화를 뺏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의 전통 음식이 근본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의 대표 길거리 간식이라 소개하는 타코야끼. 타코야끼의 원조가 따로 있었단 걸 아셨나요? 바로 덴마크의 에블레스 키버인데요. 문어 등을 넣는 토핑만 다를 뿐 철판에 반죽을 붓고 굽는 방식과 겉모양은 타코야끼와 똑같습니다. 또 일식집에 가면 꼭 한 번씩 제공해주는 튀김요리 덴푸라. 꽃을 피우듯 튀김옷을 예쁘게 입혀 재료의 질감과 맛을 잘 살려 튀겨 나오죠. 하지만 이 음식도 사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즐겨 먹는 칼라마레 아라 로마나가 그 어원입니다. 일본의 튀김 요리는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어 중 사계 제일이라는 의미의 카투오로 템포라가 음식 이름으로 전해져 지금의 일본 덴푸라로 정착됐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의 고로케 역시 프랑스의 크로켓이란 요리에서 발전한 건데요. 돈가스의 어원인 독일의 슈니첼, 일본의 당구는 중국의 탕원, 샤브샤브는 중국의 훠거로 그 어원이 꼽히죠. 물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어레인지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 주장하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당연히 짜장면과 짬뽕을 한식이 아닌 중식으로 표기하지만 일본에선 김치볶음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음식들을 일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불통 문제인 일본에게 우리의 음식을 지켜내야 하는데 때마침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만 통용되는 한국인의 매운맛 고추장이 김치와 인삼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로 국제적인 규격으로 인정받은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 고추장이 세계 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덱스는 소비자 건강보호,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로 16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식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덱스에서 고추장이 세계 규격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고추장이라는 우리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칠리 소스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게 됐죠. 또 한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등 약 100여 개 국가에 17,000통 이상
$3,767만 달러 상당 규모로 수출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우리의 음식을 알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추장의 경우처럼 세계적인 규격과 같은 등록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뺏어가려고 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일본에서 절인 음식 기무치를 코덱스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대응해 김치 규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치는 활발한 수출 사업을 통해 세계인 밥상에도 얼굴을 내미게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 3분기에 김치 수출은 놀랄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인들이 건강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김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김치의 수출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38.5%나 늘어났죠. 또 우리 음식 중 세계 규격으로 인정받아 수출 효자 상품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삼을 활용한 제품들입니다. 인삼 제품은 지난 2015년에 코덱스 세계 규격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규격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인삼 제품이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인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취급했는데 당당히 식품 자격을 얻으면서 수출길이 탁 트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식품의 자격을 얻는 것과 의약품으로 취급받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식품은 의약품과 비교해 훨씬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통관과 관세 측면에서도 의약품보다는 식품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인삼 제품의 국제 규격 취득은 이후 인삼 제품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 안일한 판단 덕에 우리 농가가 웃음 지은 사연이 있죠. 포도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는 샤인머스켓은 일본 연구기관에서 30년에 걸쳐 1988년에 개발한 품종으로 2006년 정식으로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아 해외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과일 품종을 등록하려면 국내에서 등록한 지 6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 신청 기한을 넘은 겁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로열티를 따로 내지 않고 재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됐죠. 또 지난해 국산 포도 수출액은 2,280만 9천 달러, 수출 물량은 1,866톤이었는데 그중 샤인머스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액 72%, 수출 물량 4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보다 품질이 좋고 일본산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쇼크로 전세계 경제가 마비된 와중에는 라면, 밥, 삼계탕, 두부의 수출이 급증해 재난에도 적합한 식품으로 인정받으며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라면의 경우 올 6월까지 수출액 3억 210만 달러로 전년보다 37.4% 증가했고 햇반 같은 쌀 가공식은 올 6월까지 수출액 6,150만 달러로 전년보다 20.8%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선 두부가 특히 인기 만점인데요. 지난해 미국 두부 시장의 규모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죠. 그리고 삼계탕 집을 점령했던 중국 유커들은 집에서 삼계탕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혼밥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 간편식 인기가 커졌고 젊은 층 사이에 보양식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음식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멍청하게 손 놓고 있다가 자신들이 30년이나 투자해 개발한 품종을 놓치는가 하며 도리어 우리의 음식을 도둑질하려고 하이에나처럼 후시탄탄 노리고 있죠. 하지만 입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데 그 음식이 K푸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제 아무리 욕을 써가며 본인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음식을 어필해봤자 한국의 음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 세계에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식료품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